며칠 비워놨더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고양이 발자국들만 있네. 이렇게나 굵었어? 아이고. 이야, 전부 떨어지겠다. 마린TV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골에 집 보러 다닐 때 꼭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상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움츠려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명절도 지나고 꽃피는 봄날이 오면 하나 둘 시골대 집을 구하는 분들은 시골집을 보러 다닙니다. 저마다의 어떤 정한 장소가 있겠죠. 임장기를 다니실 때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좀 알고 가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집을 구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골에 빈집들도 많고 이거를 참 연결을 시켜주는 이 작업이 필요한데 어느 지자체나 어떤 행정의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아름아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시골집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어느 공인중개사도 시골집 임대하는 거는 취급을 안 하죠. 왜 그런 거죠? 돈이 안 되니까. 매매는 수수료를 붙이면 되지만 임대는 그거 1년에 세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그럼 월 1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수수료를 뭐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주인하고의 어떤 설득과 사탕 발림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대집 영상을 찍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을 만나면 집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 거미줄도 쳤고 문도 삐그덕거리고 녹슬고 그러지 말고 임대를 주자 그러면 자기 나중에 내려와서 살 거래. 언제 내려올 건데 그러면은 자기 정년이 7년 남았대. 7년. 그러면 7년 동안 세를 줘라. 비워놓고 7년 간 거랑 7년 동안 사람이 살고 있는 거랑 집 상태가 확연히 다르다. 사람이 살아야 집 관리가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임대를 주게 하고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설득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그 시기가 가장 좋아요. 시골집 관리를 내버려 둔 채로 겨울을 놔버리면 일단 수도가 터지거나 보일러 배관이 얼어 터졌거나 그러면 그거 수리비가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딱 치고 들어가서 봐라 세를 줬으면 수도 안 얼어 보일러 안 깨졌지.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바로 세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빈집 소개하는 영상이 자주 올라가는 시즌은 봄에 많이 올라가요. 시골집을 임대하는 집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고 하루 다녀서 만난다는 거 어렵고 이틀 다녀서 만난다는 것도 어려워요. 가장 좋은 건 마을의 슈퍼, 마을 회관, 마을의 이장님을 꼭 만나고 그분들한테 연락처를 남기고 빈집이 있을 때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소리를 듣는 마을 분들이 저 사람 정말 우리 마을에 와서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손을 내밀어요. 저 사람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면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아무리 빈집이 나와도 연락 안 합니다. 절대. 너무 마을과 동떨어진 집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비추예요. 일단 마을과 떨어진 외딴 집 옆에는
마을에서 농사 짓는 밭들이 많아. 사과밭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 칩니다. 그럼 작살 납니다. 작살 나 진짜. 약 왕 치면 창문부터 닫아야 돼. 빨래 있는 거 다 집어넣어야 되고. 약 치는 분들은 되게 부지런해. 거의 아침 6시 7시에 약을 쳐요. 네. 자다가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마을과는 떨어진 집보다는 네. 마을 안에 있는 집이 좋아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남향에 전망 좋은 집 이런 거 얘기해요. 도시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월세를 시작하기도 하고 뭐 원룸에 살기도 하고 또 돈이 없으면 고시촌에서 살기도 해요. 일단 내 형편에 맞춰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서 살면서 햇빛 잘 드는 집, 마당 넓은 집, 뒤에 야산 있는 집 이런 거를 찾아보면 돼요.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집을 구해서 시작한다는 건 어렵지. 고정적인 수익이 있으면 좋고요. 네. 내가 살 집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금액이 몇 천이다, 몇 억이라 이렇게 딱 정해서 말하기는 사람마다 기준이 그쵸. 다르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시골에 살아도 고정적인 수익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100을 갖고 오면 100을 다 투자하지 마라. 한 70 정도를 투자를 하고 네. 30 정도는 늘 갖고 있어야 돼. 이것저것 다 털어서 투자를 한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 3층짜리 궁전 같은 집을 짓고 네. 난방비가 감당이 안 돼서 전기장판에 이불 덮어 쓰고 텔레비 보는 그런 집도 있어요. 집을 너무 크게 지을 필요도 없고 또 있는 돈을 다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네. 잘 지어진 집을 사는 거를 나는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 네. 이 자체에서 벌써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땅값 들어가죠. 짓는데 돈 들어가죠. 잘 지어진 집은 살려고 봤을 때 그 사람이 땅을 사고 집을 지었던 돈보다는 훨씬 적은 돈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은 지 3년 정도 된 집, 네. 그 정도 집이 새 집을 유지하면서 금액은 낮은 정도. 오. 3년 정도 된 집을 나는 사는 게 땅 사고 집 짓는 것보단 낫다. 지상권 주택이라 하면 땅 주인이 다르고 집 주인이 다르다. 이거는 왜 생겼냐 하면 한 7, 80년대쯤에는 형님네 그 콩밭에 우리 집 좀 지어 살게요 그러면 거기 마을에서 사람들이 집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콩밭에서 1년 동안 나는 수익률을 만큼 뭐 쌀로 내든지 오, 그런 콩으로 경우도 내든지 있고. 네.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던 집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하고 집 주인하고 다른 거죠. 지상권 주택은 아무래도 값이 싸죠. 땅까지 같이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땅 주인하고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지상권 주택을 사서 시골로 가는 것도 큰 하나의 돈 들이지 방법이다. 않는 방법입니다. 있을까요? 터세는 네. 놔서 살아보기 전엔 몰라요. 나는 없다고 느껴지는데 네. 저 사람은 있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아. 농담 삼아 텃세가 얼마예요 라고 그러면 텃세는 시가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텃세가 있나 없나는 일단 마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도 중요한 건 텃세는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게 텃세지 남들 얘기만 들어갖고는 몰라요. 또 같은 동네여도 그 텃세를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동네 텃세 없다고 그래. 참견이라는 부분을 도시에서 사는 어떤 기준으로 내 마당에서 뭘 심든 왜 이웃이 나한테 타치를 해 이런 기준이면 그게 다 텃세입니다. 근데 이게 관심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농사를 모르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콩은 이렇게 심어라 깨는 이렇게 심어라 그거 관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죠. 콩을 이렇게 심으라라고 해서 고맙잖아. 그러면은 파전이라도 해서 갖다 줘. 그렇게 정을 쌓으면 텃세 없어요. 그게 싫다고 하면 모든 게 간섭이 되고 텃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온라인으로서 한다면 일단은 매매집이 주일 거고 임대집은 없고 네. 저같이 임대집을 발굴해서 영상을 올리는 이런 채널도 사실 없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내 빈집들을 활용을 해서 귀촌인들을 유치하는 임대 정책을 펴는 곳도 사실 잘 없고
본격적으로 하는 지자체들은 보면 대부분 청년 인구를 유치하는 거지, 은퇴 시기에 있는 50대, 60대 분들은 해당 자격이 또 안 돼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보정보원을 통해서 빈집 실태 조사를 매년 하는데 10월, 11월쯤이면은 이제 나올 건데, 이거를 지자체들은 좀 잘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 맨날 참고 자료로만 쓰고 빈집 몇 개 있다 숫자만 카운팅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서 활용 좀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시골 집이 독채가 수리를 다 해놨어. 별로 손볼 게 없어요. 깨끗한 시골 집이야. 그러면 월세가 30만 원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은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골의 임대집에 월세 30이면 거의 최고점이다. 수리할 거 없고 집 나름 깨끗하고 텃밭 있고 뭐 차대기 편하고 그런 조건이면 월세 30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그 밑으로 이제 집 상태에 따라서 쭉쭉쭉 떨어지죠. 네. 산소 2개가 있는데 그거 벌초만 하고 살아라. 이런 집도 있었고요. 월세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수리해서 살아라. 이런 것도 있고. 그랬을 때 또 댓글이 잔뜩 달립니다. 수리해서 살만한 집으로 꾸며 놓으면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약서를 꼭 써야 되고 최소 5년, 길게는 10년. 계약서에 유효가 되네 안 되네 논쟁도 있지만 10년 계약을 하면 네. 보통 시골 분들은 그냥 10년 줘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 기간 살 걸 감안을 해서 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나는 요 정도까지 수리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시골집을 임대를 주는 분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주진 않아요. 쓰러져가는 집이 안타까우니까 누군가 와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크니까 그런 기준으로 집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시골집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시골집을 임대를 주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마을 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집주인이 내가 계약해 준 것도 아닌데 당신 누구냐라고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 토개는 친척이나 이장님한테 받더라도 실제 주인분이나 주인분 아드님이 도시에 산다고 하면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분하고 팩스로라도 계약서는 주고받아라. 그러니까 그 단계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 꼭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와 집 주인분들한테는 내가 또 늘 말씀드리는 건 비워놓으면 금방 흉가됩니다. 칡농쿨이 집을 올라타서 한번 싹 감싸는데 그냥 1년이면 끝나요. 5년 뒤에 내려올 거면 5년 동안 세를 주시고 저렴하게 세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고 나간 집에 내가 들어오면 더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워두지 말고 임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